신문 브리핑입니다. 동아일보부터 보시죠. 비례대표 후보 경선 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내에서 모든 당직자와 비례대표 상위 순번 당선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처음 당내 경선 부정 의혹을 제기했던 부산의 구 의원이 당 선관위가 개표 이후 무효 처리 기준 항목을 임의로 줄였다며 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안철수 원장이 최근 대선 출마와 관련해 주변 인사들에게 고민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곧 어떤 식으로든 내 생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엊그제 안 원장의 부친이 출마하더라도 절대 민주당 경선은 안 한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사실상 안 원장이 대선 출마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우려했던 운전 중 DMB 시청이 결국 참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물트럭이 훈련 중이던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3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DMB를 보며 운전 중이었습니다. 숨진 선수 중에는 런던 올림픽에 도전하는 선수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DMB를 보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서야 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신문 사면입니다. 새누리당 비박 진영이 최근 일제히 박근혜 위원장의 당 운영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이 당을 자기 1인만을 위한 정당으로 사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김태호 의원은 당대표 경선 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무도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는 건 코미디라며 새누리당엔 눈치 주는 사람과 눈치 보는 사람만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박심이 곧 당심이라고 꼬집었고 이재호 의원은 1인 독재만 강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18대 국회는 오늘 오후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 선진화법과 60여 개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112 위치추적법과 감기약 등의 편의점 판매 개정안, 해경 피살기 제기된 배타적 경제수역법 등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사실상 볼모가 돼 있어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같은 신문 6면입니다. 원전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한수원 본사와의 연결 고리를 캐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직원의 차명 계좌에서 10억여 원이 발견됐고 이 돈이 한수원의 윗선으로 상납된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비리 관련 원전 직원들의 직급은 팀장부터 부장까지 다양했습니다. 한국일보를 보시죠. 파이시티 개발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박영준 전 차관이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전 차관 소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입니다.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를 찬성하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리라고 소속기관 49곳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홍보협조 문건에는 소속 직원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에 홍보 실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왜 우리는 세금으로 코레일 노조의 비싼 월급을 보조해야 하는가라는 등의 트위터에 올릴 샘플 문구도 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각 신문에 다양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음은 일면 기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면 기사는 크게 아마 세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통합진보당의 그 비례대표 선거 부정과 관련된 소식이 크게 좀 실려 있는데요. 오늘 11시에 그 통진당에서 자체 조사 결과를 좀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그 이청호 구의원, 통진당의 당원이시죠. 이분이 추가 폭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진실을 제대로 밝혀라는 소식을 각 신문이 좀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이 일면 톱으로 가장 크게 다루고 있는 게 좀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하단에 4단 우에서는 크게 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일면은 기사를 싣지 않고 이면에 싣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오늘 11시에 좀 발표가 되는데 이제 이런 여론이 어떻게 좀 반영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그 화물트럭 운전사가 DMB를 시청하다가 여자 사이클 선수들을 치셔서 3명이 숨지는 큰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좀 일면에 좀 크게 싣고 있는데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DMB 시청의 문제점, 이게 좀 크게 좀 다루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2단으로 해서 일면에 좀 기사를 싣고 있고요. 다른 신문들도
그 사회면에 좀 자세히 비중 있게 좀 싣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광우병 소식. 그 얘기하기 전에 뭐 DMB에서 하신 말 아니, 하시죠. 저게 저희도 이번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기사도 나왔지만 DMB 운전 중에 시청하는 게 불법인지를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주운전보다도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잠시 DMB 재미있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차가 빨리 달릴 때는 수십 미터씩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100m, 목숨 내놓고 네. 하는 거죠. 고속도로를 그렇게 주행한다는 거니까 사실 엄청나게 이게 위험한 일인데 아무 생각 없이 왜 전화도 하고 뭐 DMB 시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속 60km 정도로만 달려도 네. 1초면은 30m 넘게 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깜빡하는 사이면은 벌써 뭐 160m 이상 달릴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예, 뭐 저희도 위험한 걸 알면서도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자꾸 이제 눈길이 가고 그래서 그랬는데 뭐 신문에도 진별을 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 저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광우병 관련 소식을 다루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그 한국이 쇠고기 수입은 미국에서 지금 4위인데 그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이게 구글 검색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그 검역 중단을 하라는 그런 결의문을 여야로 일제히 채택했다는 소식을 다루고 좀 있습니다.